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줄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줄 친 부분만 빠르게 보고 여러 번 복습하시라고 제가 줄을 쳐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줄 친 부분 똑같이 줄 쳐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1번 백열 전등 또는 방정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3번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 1kV 이하의 방정등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정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특고압 가공전솔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에서 전솔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답은 4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내장형.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1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내장형 전솔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은 4번.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3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에서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의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답은 2번 20A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12.6.3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어디에요? 전동기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다음이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 보면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인 경우에는 20A 이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과 접근하여 시설될 때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6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여기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0.3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통신용 케이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0.6m가 답이 되겠습니다. 0.6m는 60cm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345kV 가공 송전선로를 평야에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쭉 사용 전압의 구분 보니까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문제에서 345kV, 345kV 줬죠? 그러면 160kV 초과 지표상의 높이 보면 자 기본 6m에
기본 6m에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는 5m. 근데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기본 단위 6m,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요게 이런 뜻이에요. 160kV까지는 그 높이가 6m예요. 6m. 6m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를 초과하는 10km. 그럼 170kV가 되겠죠? 그래서 160부터 170kV까지의 전압, 뭐 161, 162 해서 169, 170kV까지 여기까지 요 사이의 전압이면 기본 6m에다가 0.12m를 더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1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2단은 뭘까요? 170부터 180kV까지 요 사이의 전압이면 2단 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75다. 그러면 2단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6m에 0.12를 더한 값에 2단이니까 또 0.12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높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345, 문제에서 준 전압이 345kV죠.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160kV를 빼요. 빼면 185kV가 되겠죠. 185kV가 160을 초과한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185kV만큼 초과했다. 요걸 이제 단수로 따질 때는 10kV마다 1단이라고 했으니까 10을 나눠줘요. 그럼 18.5단이 되겠죠?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요런 내용이에요. 쭉쭉쭉쭉 나와서 쭉쭉쭉쭉 해서 18.5단이면 340부터 350kV. 여기서 345kV는 여기까지가 18단이고 요 340kV 전의 단계가 18단이고 요 18단을 넘어선 0.5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8단 다음에 몇 단? 19단. 그래서 19단 안에 있는 전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단수로 따지면 19단이 되는 거예요. 19단. 그러면 요거 높이 어떻게 계산해요? 기본 6m에다가 0.12를 19번 더해주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19 곱하기 0.12m 요 계산하면 이때 지표상의 높이는 8.2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예, 요거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갈게요. 86번.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의 전광 표시 장치 배선 시 단면적이 0.5mm 제곱이 아니고 0.75mm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제곱의 이상 다신 케이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보면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로 전광 표시 장치 배선의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인 다신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문제에서는 0.5mm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해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의 사용 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교류의 경우 40V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서 60, 40 있는 게 1번에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1.8.2 유해용 전차의 전원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유해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 2차 단자의 최대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교류의 경우 40V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 최고 눈금 범위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사용전압이 1.5배 이상 3배 이하. 3번이 답이에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5 압축 공기 계통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의 주 공기 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상의 최고 등급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해서 1.5배 이상 3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최대 경가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6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9 고압 가공전선로 경관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지물의 종류의 철탑을 보면 경가는 600m다 라고 나와 있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금속재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암 옥내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점검할 수 없는 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에요.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려면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 나머지 1번, 2번, 4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답은 1번 철탑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최대 사용전압이 23kV인 건선으로서 중성성 다중 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건선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약 몇 kV인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적용되는 게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초과 25kV 이하. 이 최대 사용 전압 23kV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적용되는 거죠. 건선으로 중성점 접지식 전로인데 중성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 그래서 최대 사용전압 23kV에 0.92배 하면 21.16kV가 시험전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목주, A종 철주 및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답은 2번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전선로의 지지물에 B종 철근 콘크리트주, B종 철주 또는 철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주, A종 철주 및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답은 2번 전격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다.
요거 암기해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5 콘센트 시설에 보면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보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되는데, 이 인체 감전보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5번 사용전압이 380V인 옥내 배선을 애자 사용공사로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6.1 애자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m 이상. 자, 문제에서 380V 줬죠? 그럼 400V 이하네요. 그래서 25mm는 2.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만약 4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문제에서 줬을 땐 4.5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과전류 차단기로 조합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의 전격 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답은 1.6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12.3.4 보호장치 특성에 보면 퓨즈의 용단 특성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16A라고 했어요. 16A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16A 이상이면은 16A를 포함한 16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16A니까 16A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용단 전류니까, 여기 1.6배가 되겠네요. 1.6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상은 16A를 포함하고 그거보다 큰 값을 이상이라고 하고, 초과는, 여기 4A 초과는 4A를 포함하지 않고 4A보다 큰 값을 초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만은 여기 16A 미만이잖아요. 그죠? 16A를 포함하지 않고 16A보다 작은 값을 미만이라고 하고요. 이하는 요거 4A 이하죠? 이하는 4A를 포함하고 4A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요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16A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상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답은 1.6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의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6mm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42.4.2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PEN은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mm 제곱 이상, 알루미늄은 16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 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자, 문제에서 알루미늄 물어봤죠? 알루미늄 16mm 제곱 이상. 그래서 답은 4번. 만약에 문제에서 구리를 물어봤다 하면 10mm 제곱 이상, 10mm 제곱을 선택하셔야겠죠? 문제는 알루미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이 두 가지 도체의 단면적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는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1.5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 해설에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이 나와 있는데 목주도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뿐만 아니라 목주도 기초 안전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암기하고
하고 넘어갈게요. 99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과는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600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지지물의 종류 철탑 경관이 600m라고 했죠. 단주인 경우에는 400m인데 단주가 아닌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60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조상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예,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암기, 예, 요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조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상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 암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규정입니다. 규정은 정해진 것들을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친 부분들 빠르게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암기하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